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참 인터넷 안 끊기는 게 다행인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은 민간이 아니깐요. 주말 사이 사건들을 다룬 진짜 막 천재적인 재밌는 만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같이 보시죠. 자, 먼저 귀염뽀짝한 기호일보 김홍기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진짜 이거 기막히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의 분위기를 한방에 표현한 명짤입니다. 이번 에이펙 회의, 자 에이펙은 태평양 주변에 모여있는 나라들의 모임이죠. 여기 참석한 14개국 정상 중에 단연 스타는 안타깝게도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오랜만에 해외에 나와서 미국, 일본 정상과 회담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죠. 지금 양대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 중국의 정상이 미국에서 만난 건 6년 만이라고 하고, 또 장소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잖아요. 두문불출하던 시진핑이 미국으로 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면서 형성됐던 신냉전 구도가 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근데 이 따지고 보면 미중 갈등이라는 것도 웃겨요. 미중이 외교 정치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꼬라지를 보이곤 있지만 코로나 때 잠깐을 제외하면 두 나라의 교역량은 계속 늘고만 있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하여튼 시진핑은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와서 바이든을 만나고,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와도 따로 만나서 회담했습니다. 그런데 한중 회담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서 이거는 천만의 말씀인 게, 우리가 작은 나라도 아닐 뿐더러 전에는 보통 우리나라와 먼저 만나서 관계 개선 가능성 같은 걸 타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큰 일을 도모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한중일 동맹이 신냉전의 패권 구도를 이끌어 갈 것처럼 외교 노선을 추진하셨잖아요. 자, 언론에서는 우리가 중국의 정상회담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거절했다. 아니다. 중국이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를 놓고 설왕설래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심각하게 망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이 거절했다면 등신 왕따 취급받은 거고, 우리가 거절했다면 풀리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바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림 보시면 살짝 보이는 이 빨간 넥타이, 시진핑과 그리고 바이든, 돌아선 남자는 기시다겠죠? 셋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어린이가 끼질 못하고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윤 어린이 옆에 외교라고 써 있습니다. 14개국 정상이 모여서 미, 일, 중은 외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는 외교만 하고 온 겁니다. 이 외자가 옛날부터 일본을 뜻하는 외자입니다. 우리는 엉거주춤 뻘쭘한 가운데 기시다와 또 만났죠. 올해만 벌써 7번째 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 만평입니다. 에이펙에서 뻘쭘하게 빙빙 돌다가 돌아온 윤 대통령 내외는 하루 만에 또 영국, 프랑스 순방길에 오르셨습니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하죠. 그 가운데 지금 순방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번 나갈 때 15억 정도 돈을 썼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나갈 때마다 25억씩 쓰고 돌아온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나가기도 더 많이 나가죠. 그림은 이런 흥청망청의 잦은 외교 순방에 대한 민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쪽을 보시면 국내 분위기는 정치 실종, 국정 실패, 행정망 먹통, 민생 파괴로 어두운 가운데 매월 비행기에 오르는 대통령 내외를 속 타는 눈으로 바라보는 민심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신문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대통령이 해외로 빙빙 돌고 사모님은 사진 찍고 쇼하는 가운데 국내에는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을 자부하잖아요. IT 강국 아니라도 특히 행정망 같은 건 상식적으로 절대 다운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날 중요한 부동산 거래가 있는 분들이 등본을 못 대서 낭패를 보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요? 게다가 이 사고를 수습하고 책임져야 할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 정부 홍보차 해외 출장 중이었답니다. 우리는 디지털 강국이라고 해외에 자랑하러 간 사이 디지털 전산망이 다운돼 버린 겁니다. 야,
야, 어디 이렇게 재수도 없냐.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또 있나 싶죠. 그림을 보시면 여기 돌도끼가 하나 꽂혀 있죠. 석기 시대로 돌아온 듯한 폐허 위에 다운된 망가진 랩탑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앵무새 한 머리가 앉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합니다. 정부는 참사를 초래하고 책임지는 것도 없이 항상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제목은 참사와 순방이고요. 자, 왼쪽에 만신창이가 된 행안부 장관이 꾸벅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를 다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딴 행안부 장관이 저를 믿고 무사히 다녀오시라고 또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내외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오른편에 얼굴이 안 보이고 비행기에 오르는 이 부부의 동세를 좀 보세요. 위쪽에서 사모님이 막 너무 신나서 막 급하게 남편을 계단 위로 끌고 있죠. 그리고 남편분은 뭐가 좀 꾸부정하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인상인데 술에 취한 듯 어기적 걷는 것 같죠. 야, 이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 피사체도 대단하고 그림도 대단합니다.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정부 전산망 먹통의 책임자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영 미덥지 못한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어르신. 이들이 짐짝처럼 지게 위에 올라앉아 늘어져 있고 이 무거운 지게를 지는 사람이 앞으로 쓰러질 듯 그 힘겨운 모습이 굉장히 잘 표현된 그림입니다. 제목은 국민의 짐. 그러면 이 지게를 지고 있는 힘겨운 분은 국민이겠네요. 자, 현재 정부의 미덥지 못한 행보들,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표현한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화가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가 그린 볼가강의 배를 끄는 인부들이라는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느낌이 비슷하죠? 이게 1873년 작품입니다. 볼가강의 물살을 거슬러서 귀족들의 모피나 재산이 실린 배를 몸무게를 실어서 힘겨운 발을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끌어야 하는 이 인부들. 실제 이런 인부들이 담긴 흑백 사진들도 있습니다. 자, 억압과 폭정의 굴레 안에 있는 민중과 그들의 절망과 좌절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태어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혁명이 싹트고, 뭐 러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저렇게 됐고, 망해도 싼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 오늘은 만평과 함께 좋은 그림도 한 편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